97 주택공급 대책 이후로 뭔가 많이 판도가 달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죠. 저번 영상에 제가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미분양권을 올려드렸거든요. 이번에 7월 30일 기준으로 아파트 미분양권이 또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반영이 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7월 30일까지니까 지금은 9월 달이잖아요. 8월 달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7 주택공급 대책 이후로도 뭔가 판도가 막 달라지고 있는 게 피부로 와닿았거든요. 실무에 있다 보니까 이런 미분양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화가 오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또 뭐 이렇게 까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희는 실무에 있는 거잖아요. 전화가 온다고요. 그리고 계약이 된다고요. 이게 나중에 지금 7월 30날 기준으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미분양 순위를 그런데 나중에 8월 30날, 9월 30날 이 건으로 올려드릴 때는 뭔가 또 달라졌을 것 같아요. 지금 미분양 개수가 정말 많이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안중 화양지구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또 실무를 하고 계시는 공인중개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현장에 담당하는 사람들과 공인중개사분들 입으로 얘기하는 게 정말 많이 소진됐어요.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안중 화양지구가 막 마이너스 P가 떨어지고 그러니 그쪽을 관심 있게 보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브랜시티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단시간 내에 뭔가 쇼부를 붙일 수 있는 게 저는 브랜시티라고 보고 있는데 화양지구 같은 경우가 미분양에 대해서 소진이 정말 많이 되고 있어요. 가서 실질적으로 내가 물건을 찾기 시작했을 때는 물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건이 많이 소진이 되고 있다는 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너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평택에 있으면서 물건 팔려고 너 거짓말하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안중 화양지구가 지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 미분양권에 대해서 해소가 정말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브랜시티 같은 경우에도 7월 30일 기준으로 제가 올려드릴 건데 두 개의 단지는 누락이 됐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두 개의 단지도 분양을 했지만 깜깜이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분양을 했는데 뭐 계약하는 이 부분들이 많이 나오질 않았죠. 그래서 이게 반영이 아직까지는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마저도 반영이 되면 지금 나와 있는 미분양 채수보다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메디슨 파크라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 같은 경우가 깜깜이 분양을 했다고 제가 전 영상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분양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만 청약을 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5구 타입이나 84 타입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할 거다 보니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쉽게 분양이 끝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에 5구 타입은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5구 타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한번 주시고요. 근데 조건을 좀 내세울 것 같아요. 내가 몇 동에 몇 층 이상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아마 조건을 내세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5구 타입은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 6월 30일 이후에 7월 30일 지금 됐을 때 이 상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무리 미분양이 많다 뭐 경기도의 미분양이 탑인 평택에 미분양이 얼마나 소진됐는지 그래 봤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미분양 소진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거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7월 30날 날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니라고요. 지금 현재는 이 채수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공적 자료를 제가 올려드리는 거니까 밑에 댓글에 야 지금 미분양 없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말기. 지금 7월 30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지해 주시면서 자 순위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평택시는 경기도 인구 1372만 15명에 있으며 28개시 3개 군 중에 9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평택시는 인구 8월 말 현재 65만 2729명이 있으며 면적은 4억 6천 제곱미터 정도가 되며 20만 여세대가 분포가 되어 있고 그 중에 4개읍, 5개면 16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아파트 미분양 7월 말 현재
1,513채 중에 평택은 3,482채가 있습니다. 이건 7월 말 기준입니다. 6월 말 대비 514채나 소진이 된 채수입니다. 아직도 양주시와 이천시에 비해서는 미분양의 물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진되어 가는 속도는 정말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호재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중에 제일 큰 이슈는 고덕신도시의 삼성평택 캠퍼스 P5 공장의 공사 재개가 정말 큰 이슈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착공 일정이 나와 있어 더욱더 미분양에 대한 빠른 소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514채나 소진이 되어 있으니 어느 아파트가 얼마나 소진되었고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 부분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5위부터 1위까지 말씀드릴 거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7월 말 현재의 데이터를 토대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15위 평택 화양지구의 하나포레나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995세대, 74A, B, C, D타입이 있고 84A, B타입이 있으며 99A 타입이 있습니다. 모든 타입은 층별로 분양가가 정말 상이하게 다릅니다. 74A 타입 21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서 총 분양가는 4억 770만 원입니다. 74B 타입 21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4억 1,730만 원에 있습니다. 74C 타입은 21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서 총 분양가는 4억 1,170만 원에 있고, 74D 타입은 21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서 총 분양가는 4억 850만 원에 있습니다. 현 74 타입은 매매 시세는 마이너스 5천만 원 정도부터 나와 있고, 74 타입의 거래가는 25년도 9월 3일에 3억 3,220만 원에 12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84A 타입은 21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4억 7,130만 원에 있고, 84B 타입은 21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서 총 분양가는 4억 6,730만 원에 있습니다. 현 84 타입의 매매 시세는 마이너스 5,500만 원부터 있으며, 84A 타입의 거래가는 25년도 9월 10일에 4억 2,471만 원에 14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99A 타입은 21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서 총 분양가는 5억 5,460만 원에 있습니다. 99 타입의 매매 시세는 마이너스 6,500만 원부터 있습니다. 99 타입의 거래가는 25년도 9월 8일 날 4억 8,550만 원에 16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전세 물량으로는 2억대부터 가능하고 월세 물량은 2천에 100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평형대별로 상이하게 다릅니다. 2025년도 11월에 입주가 가능한 물건이면서 바로 단지 내에 연화초등학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5년도 7월 말 기준 995세대 중에 4세대가 미분양에 있습니다. 이건 미분양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미분양의 물건은 전월 대비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14위 가재지구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플래티넘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1340세대, 84 타입과 113 타입이 있습니다. 84 타입은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서 총 분양가는 5억 1,850만 원에 있으며, 현 84 타입의 매매 시세는 마이너스 4,100만 원부터 있습니다. 25년도 9월 3일에 거래가 되었지만 또 바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113 타입은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서 총 분양가는 6억 2천만 원으로 분양이 되었습니다. 현 113 타입의 매매 시세는 마이너스 5,500만 원부터 있습니다. 113 타입의 거래가는 25년도 8월 15일에 6억 1,900만 원에 29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장점은 6개월 만에 전매 제한이 풀렸으며, 현재는 전매 제한이 풀려서 명의 변경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지제역이 가까이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고, 이번에 삼성전자의 P5 공장 재개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바뀜도 주시해야 되는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에 근린공원이 있으며 이 부분으로 산책하기는 정말 좋을 듯하나 공장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인근에 코스트코가 오픈을 했고 CGV와 아울렛 매장도 있으며 사우나 시설도 있어 주변 생활 여건도 아주 풍부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년도 현재
1340세대 중에 7세대가 미분양에 있습니다. 저번 영상과는 차이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3위 평택 화양 서희 스타일스 센트럴파크 2차입니다. 세대수는 815세대, 59 타입과 84 타입이 있고 일부 일반 분양 390세대가 분양 중에 있습니다. 59 타입과 84 타입은 층별로 분양가는 상이하게 다릅니다. 59 타입 23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서 총 분양가는 3억 5,900만 원에 있으며 84 타입은 23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서 총 분양가는 4억 8,520만 원입니다. 주변 여건으로 보아 마이너스 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계약자분들은 정말 애가 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소진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아파트 주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개교를 하고 있는 시점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입지는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7월 말 현재 390세대 중에 16채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전월과는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12위 브랜시티 일반산업단지 대광 로제비앙 그랜드 센텀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1182세대 59 타입과 84 타입이 있습니다. 59 타입은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서 총 분양가는 4억 363만 원이며 84 타입은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5억 4,396만 원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아파트의 장점은 주변에 아주대학교 병원이 확정되어 착공을 기다리고 있으며 상가 밀집 지역과도 정말 가까워 상권 활용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또한 카이스트 대학교가 확정이 되어 착공을 기다리고 있고 여기에 들어오는 연구진들에 대한 임차 수요도 아주 탄탄할 것으로 보여지는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아파트는 전매 제한이 3년이 있어 투자 목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입주 전에 전매가 해제되기는 하지만 입주 물량이 많아서 시세 형성은 어려울 거라는 점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상가들이 준공으로 인프라 형성되어지는 부분들은 입주 시에는 굉장히 탁월할 것으로 보여지며 25년도 현재 1182세대 중에 46세대가 미분양이 있습니다. 전월 대비 4채나 계약이 되었습니다. 11위 안중 화양지구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입니다. 세대수는 1571세대, 72 타입, 76 타입, 84 타입이 있습니다. 72 타입은 21층 이상으로 보면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3억 9,600만 원이며 현 72 타입의 매매 시세는 마이너스 2천만 원부터 있습니다. 76 타입 21층 이상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4억 2,007만 원이고 현 76 타입의 매매 시세는 마이너스 2천만 원부터 있습니다. 84 타입의 21층 이상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4억 5,969만 원에 있으며 현 84 타입의 매매 시세는 마이너스 5,300만 원부터 있습니다. 모든 평형대가 거래가 된 내역은 없습니다. 화양지구의 타 단지에 비해서 확장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현재 전매가 가능한 물건이기도 하고요. 38 국도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평택항이 위치하고 있어 인구 유입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많아지는 지역이며 여기 화양지구는 2만여 세대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양 시점이 거의 비슷하여 입주 시점에도 입주 물량이 많아 임차의 수요를 찾기는 정말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25년도 현재 1571세대 중에 52세대가 미분양에 있고 전월 대비 한 채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12. 브랜시티 일반산업단지 한신더유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991세대 59 타입과 84 타입이 있습니다. 59 A 타입은 6층 이상 분양가 3억 8,667만 원에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포함입니다. 59 B 타입은 6층 이상 분양가 확장비 포함한 금액이 3억 8,750만 원에 있고 84 A 타입은 6층 이상 분양가 확장비 포함한 금액이 5억 2,461만 원에 있습니다. 84 B 타입은 6층 이상 분양가 확장비 포함한 금액이 5억 2,537만 원에 있으며 84 C 타입은 6층 이상 분양가 확장비 플러스한 금액이 5억 2,578만 원에 있습니다. 84 D 타입은 분양가 확장비 포함한 금액이 5억 2,361만 원에 있습니다. 아파트의 장점은 주변에 아주대학교 병원이 확정이 되어서 착공을 기다리고 있고 상가 밀집 지역과도 정말 가까워 상권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단지입니다.
또한 카이스트 대학교가 확정이 되어 착공을 기다리고 있으며 여기에 들어오는 연구진들에 대한 임차 수요도 아주 좋아 탄탄한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전매 제한이 3년이 있어 투자 목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입주 전 전매가 해제되기는 하지만 입주 물량이 워낙에 많아 시세 형성은 정말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점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년도 현재 991세대 중에 121세대가 미분양에 있으며 전월 대비 65채나 소진이 되어 있습니다. 9위 안중화영지구 서희스타일스 1차입니다. 세대수는 1554세대 중에 일반 분양 390세대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5구 타입과 84 타입이 있습니다. 5구 A 타입은 기준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3억 2,900만원에 있으며 5구 B 타입은 기준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3억 2,900만원에 있습니다. 현 5구 타입의 매매 시세는 마이너스 4,500만원 정도에 나와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직거래로 거래가 되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84 타입은 기준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서 총 분양가는 4억 3,400만원에 있습니다. 현재 나온 매물은 마이너스 3,200만원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84 타입의 실거래 신고는 8월 25일에 3억 9,770만원에 17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전매 제한은 6개월에 있으며 인근에 평택항이 있고 산업단지의 인구 유입도 기대가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년도 현재 390세대 일반 분양 중에 152세대가 미분양에 있으며 전월 대비 9채가 소진이 되었습니다. 8위 안중화영지구 동문디 이스트입니다. 세대수는 753세대 84 타입과 107 타입이 있습니다. 84 타입은 20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4억 6,820만원에 있으며 현 매매 시세는 마이너스 1,250만원 정도에 나와 있으며 실거래 신고는 직거래라 의미가 없습니다. 107 타입은 20층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분양가, 부가가치세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5억 8,485만원에 있습니다. 현 매매 시세는 마이너스 500만원에 있으며 실거래 신고는 직거래라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금 500만원으로 입주 때까지 가능하며 중도금은 무이자로 진행하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753세대 중에 청약 시 한 세대만 청약을 했던 단지이지만 꾸준히 소진이 되고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전매 제한은 6월에 있으며 무제한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근에 평택항이 위치하고 있어 인구 유입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많아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미분양 물량이 많다 보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25년도 현재 753세대 중에 165세대가 미분양에 있고 전월 대비 69채나 소진이 되었습니다. 7위 고덕국제 신도시의 모아 미래도 파밀리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642세대 있습니다. 84 A 타입 11층 기준으로 분양가와 확장비, 에어컨, 배관 공사까지 포함하여서 5억 3,936만원에 있으며 84 B 타입은 11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에어컨, 배관 공사까지 포함하여 5억 3,809만원에 있습니다. 99 타입은 11층 기준으로 분양가와 부가세, 확장비, 에어컨, 배관 공사까지 포함하여 6억 5,278만원에 있습니다. 워낙에 인기가 높은 고덕국제 신도시의 아파트입니다. 인프라와 학군까지 다 겸비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실입주자들은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현재 642세대 중에 166세대 미분양에 있으며 전월 대비 12채나 소진이 되었습니다. 계약은 꾸준히 나올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슈도 있고 국제학교 이슈도 있다 보니 계약은 꾸준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6위 평택역 인근에 있는 힐스테이트 평택역 센트럴시티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599세대, 본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진행했던 아파트입니다. 일반 분양분 599세대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4호 타입 6층 기준으로 분양가, 발코니 확장비 포함하여 4억 1,212만원이었으며 이 물건은 완판이 되었습니다. 5구 타입 6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4억 8,930만원에 있으며 5구 B타입은 6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4억 8,971만원에 있으며
74A 타입은 6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5억 8,735만 원에 있으며 74B 타입은 6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5억 8,659만 원에 있으며 74C 타입은 6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5억 6,414만 원에 있습니다. 84A 타입은 2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6억 2,432만 원에 있으며 84B 타입 2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6억 2,297만 원에 있습니다. 84C 타입은 6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6억 5,599만 원에 있으며 112 타입 2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8억 1,648만 원에 있습니다. 평택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계약금 5%에 입주 시까지 갈 수 있으며 입주에 대한 조건도 없습니다. 일반 분양이 이 정도까지의 가격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아파트이다 보니까 일반 분양가보다 시세가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분양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원도심이나 학군 형성이 다 되어 있고 인프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 메리트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5년도 현재 599세대 중에 216세대가 미분양에 있으며 전월 대비 47채나 계약이 되었습니다. 정말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5위, 평택역 인근에 있는 평택역 쌍용 스카이 헤론입니다. 세대수는 834세대이며 본 아파트는 784세대와 오피스텔 50개 호실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평택역을 도보로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통복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곳입니다. 현재 영원으로 계약이 가능한 곳입니다. 계약금 500만 원으로 하고 축하금을 5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84A 타입 평균 분양가는 5억 7,490만 원에 있고 발코니 확장비 별도로 있습니다. 84B 타입은 평균 분양가 5억 9,920만 원에 있으며 발코니 확장비는 별도에 있습니다. 84C 타입은 평균 분양가 5억 6,920만 원에 있으며 발코니 확장비는 별도로 따로 추가로 내셔야 합니다. 110 타입은 평균 분양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9억 440만 원 정도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비 따로 있습니다. 114 타입은 평균 분양가 부가세 포함해서 18억 5,210만 원에 있고 발코니 확장비는 따로 있습니다. 평택역 인근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섞여 있는 곳으로서 분양가가 생각해도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 있습니다. 고덕신도시의 아파트가 미분양인데 원도시인 물건이 이 정도로 분양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 계약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약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25년도 현재 784세대 중에 322세대가 미분양이 있으며 전월 대비 43채나 계약이 되었습니다. 4위, 안중화양지구 신형 지웰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999세대 84타입 단일 평형대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84타입 20층 이상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4억 8,261만 원에 있으며 중도금은 무이자로 진행되고 있고 전매 제한은 6개월이며 무제한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고 상업지구가 바로 앞에 있어 상가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택항에 위치하고 있어 인구 유입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시립주를 생각한다면 이 단지도 꽤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마이너스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신형 GL 아파트도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현 거래 신고를 보면 직거래 물건이라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년도 현재 999세대 중에 467세대가 미분양에 있습니다. 전월 대비 109호실이나 계약이 되었습니다. 3위, 브랜시티 수자인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889세대 59 타입과 84 타입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59 타입은 기준층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3억 8,965만 원에 있으며 84 타입은 기준층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5억 1,407만 원에 있습니다. 브랜시티는 평택의 유일한 대학교 병원인 아주대학교 병원이 바로 옆에 착공을 기다리고 있고 카이스트 대학교가 확정이 되어 있으며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에는 산업단지의 임차 수요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곳으로 생각이 되고
향후 개발이 완성이 되면 고덕제 신도시와의 상호 협력의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랜시티 안에서 분양가가 가장 저렴한 아파트라고 볼 수도 있고, 시립주를 생각한다면 한양 수자인 아파트 어떨까요? 25년도 현재 889세대 중에 485세대가 미분양에 있으며 전월 대비 8채나 계약이 되었습니다. 2위 브랜시티 중흥 S클래스입니다. 세대수는 1980세대 59 타입과 84 타입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59 타입은 기준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가 3억 9,430만원에 있으며, 84 타입은 기준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5억 3,470만원에 있습니다. 중흥 S클래스 단지가 들어오는 브랜시티는 평택의 유일한 대학병원인 아주대학교 병원이 착공을 기다리고 있으며, 카이스트 대학교가 확정이 되어서 준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산업단지의 임차 수요도 정말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향후 개발이 완성이 되면 고덕신도시와의 상호 협력에 대한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곳이기도 하고, 시립주를 생각한다면 중흥 S클래스 이 아파트를 보시는 건 어떨까요? 25년도 현재 1980세대 중에 491세대가 미분양에 있으며 전월 대비 4채나 소진이 되었습니다. 자, 15위부터 2위까지 알아봤습니다. 15위부터 2위까지 안에는 화양지구도 있고 가재지구도 있고 브랜시티도 있고 원도심 물건도 2개나 있습니다. 왜 미분양이 아직도 소진이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각각의 순위별로 아파트 소개할 때 제가 다 말씀드렸고, 전 6월 대비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화양지구의 푸르지오 센터파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미분양에서 빠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화양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대망의 1위가 남은 상황입니다. 경기 포털에서 확인하여 올려드린 순위이고 7월 말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정말 많이 소진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16위부터 2위까지 말씀드렸고, 대망의 1위는 어딜까요? 1위 브랜시티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는 1990세대, 59 타입과 84 타입, 119 타입으로 분양을 합니다. 계약금 5%의 금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59 타입은 예전역에 완판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59 A 타입은 기준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서 총 분양가는 4억 447만원에 있으며, 59 B 타입은 기준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4억 9,620만원에 진행이 되고 있으며, 84 A 타입은 기준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5억 5,230만원에 있습니다. 84 B 타입은 기준층 기준으로 분양가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5억 5,280만원에 있으며, 119 타입은 기준층 기준으로 분양가, 부가세,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7억 9,630만원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119 B 타입은 기준층 기준으로 분양가, 부가세, 확장비 포함하여 총 분양가는 7억 6,734만원에 있습니다. 브랜시티의 유일한 브랜드의 아파트이며 대학병원인 아주대학교 병원이 바로 옆에 착공을 기다리고 있고, 카이스트 대학교가 확정이 되어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단지입니다. 또한 주변에는 일반 상업시설의 이용이 정말 용이하기도 하고 산업단지의 임차 수요도 정말 많은 곳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향후 개발이 완성이 되면 고덕국제 신도시와 상호 협력으로서 발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시립주를 생각한다면 푸르지오 아파트 살펴보신 건 어떨까요? 25년도 현재 1990세대 중에 769세대가 아직까지 미분양에 있고 전월 대비 64채나 소진이 되었고 현재도 계약이 나오고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통계는 25년도 7월 30일 기준 미분양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순위 해가지고 그것만 해서 끝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자, 순위를 보셨죠? 안중 화양지구 같은 경우가 순위가 굉장히 많이 들쭉날쭉하면서 많이 바뀐 상황이 보여지는 거고, 브랜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래도 조금 미직미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2개 단지가 미분양인 단지가 2개가 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10월달 되면 메디스파크 그 자리는 또 이제 분양을 시작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길게 보셨으니까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가 나홀로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은 걱정스러워요. 왜냐면 이 아파트들만 있는 거고 브레인시티 주변에 그 인프라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토지 사용 시기랑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착공들은 하시는데 중공 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암담하기는 해요. 그래서 토지주님들하고 거기 있는 토지 시행사하고 조금 많이 잡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가 2개 정도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인시티 관계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단지 내 상가는 있다고 하지만 주변에 학원이라든지 초등학교가 생길 거니까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을지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일 것 같고 삼성의 P5가 이제는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각적으로 느낌적으로 와 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분양에 대한 해소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늦기 전에 내가 집 마련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여기 보이시죠? 언제든지 전해 주시고요.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님의 클릭 하나가 부동산 다이어리 컨텐츠 만드는데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정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